지금부터는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께서 오늘 말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자, 이재석 경사 이분이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갯벌에 들어갔다가 이제 순직했지 않습니까? 노인은 구해내고 네. 본인은 이제 순직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도 이제 이 내용 기사를 미리 이제 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헌신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재석 경사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행위를 의롭게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입장이 나온 건 12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함구하라고 했었다라는 동료 회경들의 폭로가 있었던 예. 것은 오늘이거든요. 예, 오늘 예. 이제 해당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재명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립 노인을 구하다가 순직한 해경을 예, 이렇게 돼 추모한다. 있죠. 고립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인이라는 거를 빼고 이야기를 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그 이야기를 뺐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그럼 70대 중국인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이 희생당한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때 지금 밀물 썰물 기간에 뭐 고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위에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 중국인이. 예, 맞습니다. 옷을 벗고 그 시간에 거기에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이 해경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지금 저기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이재석 경사가 저 노인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중국인이죠. 예, 예. 중국인이 서해 바다에서 저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해경이라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시간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인 살리라고 대한민국 해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규칙을 어긴 중국인 노인 때문에 참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청년 해경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도 중국인이라는 것을 구태여 숨기려고 한다거나 쉬쉬하는 태도들 또한 매우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달려가가지고요, 뭐 조문도 하고 훈장까지 전달하고 뭐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좀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동안 국민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다 가든지 다 예우를 했어야죠. 왜 중국인 노인을 구한 이 이재석 경사의 이 순직에 대해서만 직접 저렇게 쫓아가냐 이 말입니다. 아마 이거에 여러분 생각보다 네네. 중국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내정 간섭을 선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에 본인들이 이용하는 소셜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샤오홍슈라거나 이제 중국인들 소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옛날부터 문재인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요.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을 유도하는 선동적인 글들이 많고 어허. 거기에 적극적으로 중국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 네, 특히 소분홍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수주의자들이 그렇게 특히 많이 하는데요. 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이 건을 중국 쪽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허.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재석 경사가 희생당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폭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영흥 파출소장이 유족들을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어허. 그리고 또 이 영흥 파출소장은 인천 해경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폭로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실 원래 2인 1조로 가서 구조를 하게 돼 있는데 네. 혼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네. 다 은폐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은폐하고 네. 본인들이 중국 측에 홍보하기 좋은 것은 우리나라 해경은 중국인도 살려줬다라는 식으로 아마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희생당한 해경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밝혀져야 할 지점들은 또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와서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지금 책임 소재가 가려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명확히 진상규명, 민주당이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백지원 대변인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중국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꼽아왔는데 네.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이 차이나타운이 있는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 불리는 게 대림동 지역이거든요. 요 보도를 보시면 되는데 7월 11일입니다. 올해 7월 11일 대림역 인근에서 뭐 극우 집회에 맞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집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인 혐오를 중단하라 외치면서 거리 행진했다고 그러는데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실제로 제가 기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아까 서울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무슨 선생님, 거기다가 중국 유학생,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저기서 집회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지역에서 극우는 대림동에서 나가라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극우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게 뭔가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또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저 노란색 옷을 입은, 저 노란 리본 대신에 노란색 옷을 입은 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람들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야, 우리나라가 뭔가 이상하다. 너무 중국의 소나기로 들어간 것 같다. 대한민국을 좀 지키자. 그런 뜻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어떤 개입, 여론 조작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다. 깽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단속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표현이 참 저렴하네요. 저렴하다. 대한민국 예. 최고의 공직자인 대통령이 사용할 단어는 근데 아니라는 원래 저렴한 생각이 사람이에요. 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제명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오마이뉴스 보도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극우무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극우무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란이라고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세력의 실체란 중국을 추종하고 있는, 또는 중국인 세력과 매우 밀접하다, 또 중국인 당사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하면서 대림동에서 나가라라는 것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그들이야말로 추방 대상일 텐데 불체자도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 대림동 일대를 그냥 저는 아마 불체자 단속을 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중국인 불체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의 중국인이 지금 한국에 있다가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 거기다가 여당인 민주당은 그런 불체자들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이제 관련해서 국적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개정하겠다고 이미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체자들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지금 시민단체라는 이 모호한 단어로 좌익들이 30년째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예. 어느 시민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사용을 지양해야 됩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이런 중국인들, 불체자들까지도 마치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대표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단어들입니다. 예. 지금 시민단체라는 말로 이들의 국적을 가렸지만 이들의 국적이 중국인들인 거죠. 예. 사실 대한민국 안에 본인들이 은거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 그쪽이 사실 속국화를 진행하고 있는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탄핵 시위대에 제일 앞에 섰던 게 네.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왜 그걸 다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무비자로 대량 입국도 시켜놨죠. 그거 시켜주고 있죠. 네, 근데 그 대량 입국이 공항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배 타고도 들어옵니다. 하하. 그런데 여러분, 배 타고 들어오는 게 정말 위험한 게요. 네. 큰 유람선이나 큰 선박을 통해서, 여객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배를 통해서 마약 밀수라거나 이런 불법적인 범죄 카르텔들이 굉장히 쉽게 잠입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몽땅 다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마약이 중국에서 들어오다가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못 잡았으면 대한민국 진짜 지금 미국이 완전히 뭐 펜타닐? 네, 펜타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사람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꼴 날 뻔했어요. 네, 그때 그 마약도 배에서 발견됐어요. 배에서 선박에서.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데 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활용해서 우리말을 활용해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세탁해서 저기서 선동 집회를 하고 있고, 이걸 오마이뉴스와 같은 극좌 언론들, 어용 언론들이 마치 대단한 여론이 모였다라는 듯이 확대 보도하는 이런 상황들, 정말 저는 큰 회의감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 지경에 이른 나라는 없지 않나, 언론 지형을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기분까지 저는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들이 무비자 입국 대거 추진하고 있고, 예. 불체자들의 신분을 세탁해주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친히 법을 만들어서 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중국인 불체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들의 여러 가지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치워주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럴까요,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선거 때 이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갔죠. 네. 여러분,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투표권 갖게 된 경위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해보시면 아주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공론화가 시작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덕분에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가 내정 간섭이다라고 평론을 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내정 간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예 중국어로 연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200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200만이 주소지만 잘 옮기면요, 대한민국 선거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왜 중공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중공인들 그 휴대전화 하나하나로 다 감시받고 있거든요. 그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너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서 어느 지역에 투표하면은 그들은 그거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가 말씀드린 소분홍이나 이런 네. 그들이야말로 정말 극좌, 극단 세력입니다. 네. 국수주의자들. 중국의 그런 젊은 공산당 추종 세력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정말 과하게 몰입을 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이미 그들은 한국을 속국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속에서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본인들 나라 자유민주화할 생각을 안 하고요, 한국에 대해서 속국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고 듭니다. 예. 지금 이런 움직임도 정말 심각한데 이걸 정치권에서도 잘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웨이보나 위챗이나 샤오홍슈나 이제 그들이 쓰는 그 소셜을 통해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간첩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량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전부 다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무비자 입국 대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문재인 때 일어났었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예. 말씀드렸던 마약 카르텔, 범죄 카르텔 들어올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침탈당하는 일은 더욱더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 봄에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지나가는 한국인 커플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중국인들이 집단 맞아요. 폭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청년들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청년들이 다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예. 꾸준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들의 정치적 어젠다라 하면은 전부 다 성별 갈등에 매몰되어 있는 줄 아시지만, 제가 느끼는 1020, 30의 제1 어젠다는 외교 안보 이슈입니다. 예, 자신들이 살 미래에 대한, 네.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또 현실에 대한 거기도 하고요. 예. 지금 외교 안보가 완전히 망가져서 각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 안보 이슈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직접 준비해간 이제 중국 오성홍기를 찢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독재자들이니까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현장에 경찰이 와서 모욕죄로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경고를 하더군요.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단독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관련 법 없습니다. 거기서 외국 국기를 훼손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외국의 공관에 걸려있는 국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사관 관제라든지 뭐 대사관에 걸려있는 외국의 국기를 훼손하면 그건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성홍기든 뭐 일장기든 외국의 국기를 갖다 훼손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태극기는 아까 그 세월호 그 뭐 회원들이 했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태극기를 갖다 불태우는 그런 행위는
국기 모독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원은 무죄를 지금 선고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극기를 소각하고 예. 미국 대사의 얼굴이 찍혀 있는 사진을 짓밟고 찢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죄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지금 보도가 되었었네요.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중국 오성공기 직접 준비해간 퍼포먼스를 위해서 직접 해간 거 찍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이 겁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 속국화가 이미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미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좌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또 집회를 하느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동 때도 그랬지만요. 사람 얼굴 모양으로 예. 뭘 만들어서 그걸 부수거나 불태우거나 이런 퍼포먼스도 합니다. 겁주기예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모욕죄라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나라의 위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학생, 직장인 이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목소리 내는 자리에 와서 겁을 줍니까? 예. 이 친구들이 지금 뭘 들고 있죠? 태극기 들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청년들이 중국 오성홍기를 찍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깽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특히 이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완전히 친중을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생각보다도 훨씬 더 굴종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국무회의 자리에서 굳이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현행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담당자들은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걸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느냐라고까지 영업방해로 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네, 예. 그렇게 하는 태도도 굉장히 고압적으로 마치 겁을 주겠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을요, 본인들과 관련된 법은 찾아보면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요즘은 조문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면 경찰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알고 있다라고 네. 직접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묻고 싶다니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저희 펜앤마이크가 오늘 단독 보도한 이 내용 2019년에 반미 집회하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필요 없다고 저렇게 어떤 플래카드 시위, 1인 시위는 허용이 되긴 하지만 대사관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저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그리고 밤이면 또 밤낮으로 좀 계속해서 미국을 규탄한다는지 내란 세력을 박살내자는 의미 하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저렇게 집회하고 있는 저 촛불 행동의 저자들을 향해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촛불행동이라는 예. 단체는 보면은 완전히 공산당 추종 단체입니다. 당연하죠. 과거에 지금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홍보물 만든 것도 보면은요. 예. 그 과거에 그 공산당 홍위병들의 포스터를 따라해서 만들었습니다. 복장도 비슷하게 입고 자세까지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사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좋으면 중국에 가서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피땀 흘려서 각국에서 자유민주화를 이뤄낸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간첩행위를 하고 그 나라의 체제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나라 국민들의 주권을 침탈하고 온갖 권리를 약탈해 가면서 정작 자기들 나라는 그럼 왜 자유민주화 안 합니까? 본인들 나라 자유민주화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그렇게 중국인들도. 하고 싶으면 자유민주화 좋으면 중국에 가서 하고 북한에 가서 하라니까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자들이 네. 우리가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익들만 편취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중국 세력들이 가장 큰 약탈자 세력이고 예. 지금 자유진영 우방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세력들, 불법 무슬림 세력들, 팔레스타인이라거나 예. 지금 그런 나라들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사진 가운데 있는 요 흰머리 김민석 총리의 형이죠. 김민웅 씨. 촛불행동의 대표인데 너무 바쁜 것 같다. 총리 형이 참 바쁘네요.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참 내 동생이 총리면은 그 동생을 위해서라도 저런 행동을 좀 자제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예, 최근 거죠? 겁니다. 예. 지금 요번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진짜 감금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촛불행동들이 저렇게 지금 튀어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이 장면이 소름 끼치는 게 이 586들이 과거 네. 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예. 4, 50년 전 그때 본인들이 했었던 반미 선동을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지금 반미 선동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친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굴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에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주겠다라는 식으로만 하고 왔고 예.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설명하지 못했고 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져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걸 모두 미국 탓을 해서 반미 선동을 앞으로 정부 운영의 동력 삼으려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요.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벌어진 반이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보수주의 우파 운동을 하던 이 청년 운동가의 죽음을 놓고 추모하던 그 집회를 갖다가 보도한 내용인데 뭐 연합뉴스, MBN, 채널A, 한국일보 공통점이 뭡니까? 극우입니다. 극우. 극우라고 저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은 물론이고요. KBC 광주방송도 물론이고 중앙일보 같은 이런 메이저급도 몽땅 다 극우 집회랍니다. 아니 언론들이 정말 이 극우란 말을 갖다 너무 쉽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웃음이 나오는데 네네. 런던에서 15만 명이 집회를 한 걸 가지고 극우 집회라고 보도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몽땅 다 극우입니까? 아 정말 한국 언론들 기자분들 본인들 이 정도 지경이 되면 무식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아 부끄럽지 않나요? 적어도 정치 관련 기사를 쓰려면 극우의 의미 같은 것들은 공부를 좀 하고 아니 상식이죠. 해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직접 가보든지 예. 또는 적어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확인을 하고 써야지 예. 사실상 본인들이 상상을 해서 하고 싶은 대로 선동하는 저런 제목만 단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됩니까? 극우가 아닌데 극우몰이 한다고 사실이 됩니까?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22년, 23년부터 이미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왜냐? 무슬림들이 영국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예. 이번에는 특히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15만 명까지 결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있었어요. 22년, 23년 제가 제 소셜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불법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길을 막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샤리아로를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여는 순간 그 모녀의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를 칩니다. 어허. 그렇게 해서 강도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 해왔고요. 이미 유럽에서 22년, 23년 코로나 이후에 우한 폐렴 이후에 계속 움직임이 있었고 가장 일찍 정상화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아주 처리를 잘했죠. 불체자들 다 몰아냈거든요. 그리고 벽을 세웠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독일의 AFD라거나 또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나 이렇게 각국들이 차근차근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극단은 없어요. 지금 불체자, 지금 약탈자 세력, 들어와 있는 약자파리 약탈자 세력들이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것이고 중공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분노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이런 걸 극단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MBN이었는지 매일경제였는지 오늘 칼럼 비슷한 걸 기사가 냈더라고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모욕하는 글이었습니다. 어허. 제목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라고 추모하는 글인 것처럼 이렇게 낚시를 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무리가 그겁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극단은 극단을 부른다. 어쨌든 추모한다. 이런 식으로 끝내. 찰리 커크의 토론을 한 번이라도 방송을 봤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제가 오늘 헛웃음이 너무 많이 납니다. 찰리 커크가 어떻게 토론을 하는데 영어가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찰리 커크가 얼마나 웃으면서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얘기해도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혐오성 발음 안 해요. 근데 무슨 거기다 대고 혐오가 혐오를 부른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방금 런던에서 극우 집회라고 이렇게 보도한 기사 제목들을요. 한 번 더 보면 이게 너무 우스운 게요. 여기 보시면 마가 모자도 등장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치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전 세계 그 나라 미국 국민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찰리 커크를 좋아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이미 너무나도 세상이 뒤틀려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실상 전복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상식을 말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들이 강요하는 금기를 깨고 목소리를 냈고 찰리 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젊은 스피커로서 최전선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기를 실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불법 약탈자 세력들이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영향이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아무것도 없고 커크 혐오는 혐오를 부른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 그게 무슨 기자가 쓸만한 칼럼의 내용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인가 보네요. 네. 정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찰리 커크가 저는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많이 보기도 했는데 찰리 커크 말고 미국의 캔디스 오웬스라고 여성 있죠. 네, 흑인 여성도 있는데 그분은 뭐 논란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그냥 현장에 가서 좌파들이랑 직접 얘기를 해요. 토론합니다. 벤 샤피로도 그렇고요. 네, 벤 샤피로. 다 그냥 토론해요, 진짜. 뭐 폭력적으로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안 해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 좌파들이 와가지고 정말 죽일 듯이 욕설을 하고 가거나 모욕을 가거나 무례를 저지르거나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표출하고 합니다. 그 장면에서 폭력성은 좌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젠다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지금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게 교육 관련이죠. 미국의 교사들이 LGBTQ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깃발을 가르치고 교실에서 미국 국기를 떼고 그 깃발을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을 한다거나 가령 흑인 인어공주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덴마크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붉은 머리의 아이들도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게 과거에 많았습니다. 서양에. 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인어공주였는데 흑인들을 위해서 각색을 하면서 완전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모순들을 지적해 온 사람이고 또 정말 가족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실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찰리 커크의 이런 암살 현장이나 이런 죽음을 보면서 저 말고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들 또는 꼭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만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세대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내가 죽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공격 그리고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 그런 나에 대한 폭력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말하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폭력성 암살까지 하면서 억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용기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리고 슬펐는데요. 정말 이게 금기가 깨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정치에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용기를 낸다는 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맥락 없는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저렇게. 근데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요즘 2030 청년들이요. 용기를 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이건 잘못됐다. 너희들이 법과 원칙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미국에만 찰리 커크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수없이 많은 찰리 커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저는 저희 또래들이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껴요. 특히 지금 20대들 그리고 앞으로 10대, 20대, 30대가 지금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이라거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번에 네팔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네팔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냐면 소셜미디어를 못 쓰게 해서 분노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그냥 MG 비하했던 거랑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하냐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독재 여러분 세력들 그냥 언론 뉴스 보지 마세요. 그냥 펜앤마이크 보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도 독재 세력들의 만행을 소셜을 통해서 알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20몇 개가 되는 소셜 미디어를 전부 다 못 쓰게 전면 통제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그게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철폐하던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언론 통폐하는 것처럼 언론사 자체를 갖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소셜을 통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서로 막 의견 교환하고 하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봉기를 한 겁니다. 뭘 좀 알고 보도해야지 이 후배들아 못나는 놈들 같으냐고서는. 그리고 참 이게 아까 찰리 커크가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했다 하셨는데 저도 그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고 저도 공감을 했었던 것이 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거나 공부하는 기관이 아니고 좌익 리버럴의 이념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주입하는 기관으로 오래전에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입학 제도도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엉망이 되어버렸지만요. 레즈비언 부모가 있는 흑인 입양아 정도는 돼야 불체자 레즈비언 부모가 있는 흑인 입양아 정도 그리고 그 흑인 입양아 본인이 트랜스젠더 정도 돼야 하버드를 입학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PC주의라는 단어로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요 책, 예일대 스나이더 교수가 쓴 요 폭정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주의가 언제 망가지냐면요. 뭐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망가지긴 하는데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 독재자가 어떤 뭐 발언들을 하고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살기 바쁘니까 넘겨버리고 침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들의 침묵이 결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적이 된다라고 이 스나이더 교수가 이 책에서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은 얇은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기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지금 폭정을 하고 있는지도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백지원 대변인과 함께 지금 정말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보수주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향한 이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이 언론과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 한번 고시어봤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